장제원 자유한국당 아들 얘기가 주말 동안에 제일 큰 주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사 그리고 뭐 관심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장제원 아들 래퍼죠. 지금 래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 그러나 2시간 뒤 내가 운전. 뭔가 좀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예요, 지금. 음주 사고 뒤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추돌로 현장을 벗어났고요. 30분 뒤 나타난 지인과 말을 맞췄다. 뭐 이런 의혹 제기입니다. 뒤늦게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 거짓말 탄로 날까 봐 시인한 듯하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아빠가 국회의원 돈 주겠다. 피해자의 사건 무마하려는 것 아니었나.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아들 죄송하다. 처벌 달게 받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두 가지예요. 내가 운전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하려는 거 아니었냐. 그 의혹과 피해자에게 뭐 국회의원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돈을 주겠다면서 뭔가 무마하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두 가지로 좀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쪽입니다. 청문회 다음 날 아들 음주운전 적발 역풍 맞은 조국 딸 저격수 장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공격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했죠. 여당 아들 교육에나 힘쓰라. 또 이렇게 또 논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제 집안이 뭘 하느냐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한,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특권과 반칙에 점철된 저런 후보자 자신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로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의원직을 떠나 부자 간에 진솔하게 소통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활동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쁜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사건을 은폐 및 무마시키려고 한 건 아닌지. 자, 지금 고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녀를 둘러싼 논란 참 한 달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 와중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요. 윤기찬 변호사, 먼저 지금 두 가지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금품으로 이제 피해자에게 뭔가 이제 돈을 줘서 이제 무마하려는 거 하려고 했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의혹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 처벌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일단 뭐 음주운전 사실은 확실하게 밝혀진 거 그렇죠. 같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0.08이니까 아마 취소니까 예. 1년에서 2년 정도 이하, 1년에서 2년 범위 내에서 징역형이 그 법정형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범인이죠. 이렇게 되니까 음주운전은 범인인데 예. 이것을 이제 발견 어렵게 한 거죠. 저희 도피라고 표현하는데 물리적으로 도망가게 한 것이 아니고 예. 하여튼 은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범인을 수사나 재판이나 이런 데 과정에서 밝히기 어렵게 한 경우에 도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그 범인 도피를 교사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범인이 아닌 것처럼 해달라고 교사한 거기 때문에 예. 형법상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할 확률이 높고 사실이라면 예. 그걸 도운 사람은 또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게 그렇죠. 됩니다. 같이 또 가담한 사람이 예.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합의 시도하는 경우에 예. 만약에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끼리 합의 시도한 부분은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그러면서 어떤 협박조로 전달했다 그러면 이건 협박죄가 되는 거죠. 협박조로 전달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했는데 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 피해를 당하신 분한테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 돈을 받으시고 합의하시죠라고 하는 거는 처벌이 됩니까? 안 그거는 됩니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제 경찰관한테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다른 문제가 뇌물 공여가 되지만 피해자한테 그런 제안을 한 예. 거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거네요. 거의 많은 부분이 또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예. 우리끼리 그냥 합의합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아. 그건 이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만약에 아버지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단순히 한 건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예.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이 정도까지 괜찮은데 예.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 뭐 합의가 예를 들어서 안 해주면 어떻게 아. 위해를 당할 것 같은 언사를 했다 그러면 그건 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예. 적용할 법령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된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좀 더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는데 이런 돈을 주고서 요걸 빨리 합의하라고 뭐 했다. 요 부분은 조금 더 따져볼 지점이 있다는 거네요. 네, 유기찬 변호사. 알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에서 아까 비평 나오는 거 보셨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거취 얘기도 주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지영철 편집위원. 사퇴 요구, 구체 사퇴 요구입니다. 의원직 사퇴 요구.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사실 조 후보자에 대한 예. 청문회였기보다는 수신제가를 자라나는 청문회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수신제가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예. 그 다음날 저런 사고가 터지니까 사실 예. 장 의원으로서도 할 말이 없게 됐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장 의원 예. 입장에서는. 더구나 그 아드님이 예. 그 전에도 뭐 성매매입니까? 뭐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약간 좀 만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번이 초범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또다시 했다는 점에서 아. 장 의원이 사실 책임을 회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예. 딸 간수 잘하라고 그렇게 그 혹독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 앞으로 장 의원이 어떤 비난을 하든 예. 장 의원의 말은 굉장히 무게감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 예. 것이죠. 결국 장 의원이 그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사퇴하지 않든지 그것은 자유이지만 예. 국민들에게 좀 더 장 의원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예. 아들과 함께 예. 어떻게 좀 봉사활동을 좀 다니시든지 어. 굉장히 좀 자신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아들과 함께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근데 아들은 지금 조사를 받고 그래야 돼서 봉사활동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자기 혼자라도 다니는데 어쨌든 가족을 다스리지 못한 것도 정치인의 굉장히 큰 허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의원이 좀 책임을 지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기 기자는 장제원 의원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참 아버지를 많이 닮았네요, 외모가요. 근데 아, 외모가. 수신제가란 예, 말이 예.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예. 정치인들한테 이제 좀 요구되는 덕목으로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 감정적으로 예.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국 후보자하고는 결이 예. 많이 틀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국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귀족 스펙을 쌓는데 부모가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제 빚어진 문제고 그렇죠. 지금 장 의원 아들 같은 경우는 예. 이미 미성년자가 아니거든요. 예. 성인 개체인데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 장 의원 같은 경우는 선출 권력이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유권자들이 심판하는 거지 이 일반 시민들이 여론으로는 하기 어려운 측면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어떤 임명된 공직의 자리가 아니고 선출된 그렇죠. 공직의 자리니까. 그만큼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무게가 있고 예, 그만큼 강력한 권한이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스스로가 이제 반성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향후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는 사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적극적으로 그 조력을 했냐. 예. 그 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예. 조력을 했느냐. 이게 있다면 당연히 저는 근데 사퇴해야 지금으로서는 뭐 되는 그런 거고. 거는 아직은 그러니까 나타나지 이제 않고 엄정한 있어요. 수사를 촉구를 했죠. 그래서 예.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 주신 대로 예.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과거에 뭐 전과자가 선거에 나와도 뽑히면은 그거는 선출직 대표로서 인정을 받아야 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예. 아까 최경철 편집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공인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계속 그 청문회장에서 외친 걸 본다면 예.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는 예. 사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있겠죠. 두 여러 가지가. 가지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뭐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윤찬 변호사. 자유한국당 내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뭡니까? 이거 왠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지금 정치부 기자들은 이거 당에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뭐 부담되죠. 그런데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예.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거기에 장제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갖고 어떤 예.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지 예. 이 부분이 이제 일단 밝혀져서 그에 예. 따라서
입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나온 기사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 지금요. 그렇지 않다면 예. 뭐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밝혀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마 당의 입장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 뭔가 좀 새로운 고민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여론에 그다지 좋을 리가 없거든요.